이게 사실 2018년에 처음 이제 시작을 해서 당시에 이제 시사기획창에서 2편이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제 4년 만에 재제작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로 소회가 좀 남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관객 수가 많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처음에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도 이 중고등학생들이 좀 이 소위 영상 교재로 쓸 정도의 어떤 뭔가를 만들어 보자고 시작했던 거라 뭐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이 중고등학생들이 이걸 좀 많이 보고 좀 기억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역사를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병주 박사님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그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실, 약간 뭐 자료들이 좀 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좀 단편적인 자료들이 많고 이게 풍부하지 않은, 특히 위안부 관련해서는 자료들이 대단히 좀 제한적이죠. 이런 조각 자료들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제가 뭐 영화나 뭐 예술 쪽은 잘 모릅니다만 제가 보기엔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이석재 감독님 고생을 좀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부터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오랫동안 자료 수집을 위해서, 자료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분들의 노력과 힘이 아니었으면 이런 조각 자료가 아마 이렇게 찾기가 힘들었을 거다라는 거, 뭐 미국에 계신 방선주 선생님이나 영화에도 나왔지만 뭐 김두충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선구적으로 노력들을 좀 많이 하셨죠. 그런 자료들이 그나마 좀 축적이 돼서 오늘 이런 훌륭한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당시 삶을 살아냈던 우리 박순희 할머니를 비롯한 많은 위안부 할머님들의 고통 어린 삶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이나연입니다. 저는 사실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여성학자이기도 합니다. 할머니들의 증언 그리고 역사적인 내용을 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쟁적 활동에 녹여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이 영화를 본 소감은 상당히 놀랐다. 사실상 이 노리치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은 좀 알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이견도 많고요. 오늘 영화에서 보셨듯이 다중에 왜곡이 있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소위 극우 역사부정 세력들은 이것을 자기네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고서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혹은 만들고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사실 연구자들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영화 완성본을 보고 나니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다지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체계적으로 말소한 것도 있고 드러난 여러 가지 자료들도 사실 공식적 문서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용을 지우기도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소위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라고 한 집단적인 어떤 피해상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감이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다 한 명 한 명 살아있었던 생명체잖아요. 그분들에게 이름을 돌려주고 그들의 삶을 복원하는 일이 참 우리에게 크다는 과제로 남아있는데 굉장히 그런 어려운 작업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이석재 감독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기자 출신 감독이신데요. 영화를 만들면서 가장 중점에 두었던 점이 무엇인지 말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2시간 4분이라는 거의 배급사 입장에서는 거의 재앙 수준의 저희가 러닝타임으로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게 저 중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한 여백을 좀 많이 둬서 이 어려운 내용을 중간중간에 이제 좀 쉬어가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둬봤는데요. 그러면서 구성은 좀 꼬였을 수도 있고 최대한 쉽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리고 이 2018년 당시에는 너무 아쉽게 이제 이 취재나 이 제작이 좀 미진했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제 좀 중심을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제작을 해봤고요. 이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서에서 현실에서 과거, 현재에서 과거로 오가고, 이게 이제 문서에서 또 이 시각화 효과를 주고 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조금 어려웠는데, 이게 어쨌든 이 가장 포커스를 맞춘 거는 이 2시간 동안 이 모든 이 시퀀스들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한번 준비는, 거기에 좀 중점을 맞춰서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감독님께는 그 예전에 만들었던 버전에서 좀 그 연출적으로 의도를 많이 넣으셔서 이번에 만드셨다고 했는데, 내용적으로 좀 보강을 하셨거나 추가 취재가 이루어진 부분, 그리고 새롭게 좀 넣으신 내용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인지를 좀 여쭙고 싶고, 황 박사님께는 이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과정을 쭉 따라오셨는데, 그 조각을 맞추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고 이게 이렇게 조각이 맞는구나 하면서 되게 고생스럽게 맞추신 부분이 혹시 있다면 기억에 남는 그 조각을 맞추셨던 경험 여쭤보고 싶고요. 이나영 이사장님께는 이게 저는 영화가 마지막에 좀 확 점프한다고 느꼈던 부분이, 이게 개인의 어떤 이런 왜곡들을 집요하게 따라가다가 갑자기 마지막 순간에 아베가 확 나오면서 이 모든 거 위엔 정부가 있다라고 점프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영화에서 좀 많이 다뤄지진 않았고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램지어 텍사스 대교를 쭉 이어지는 이런 극우의 어떤 연쇄고리가 어떻게 일본 정부로 딱 연결되는 고리가 어떤 것인지를 좀 사회학적 관점에서 좀 보강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부터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에 저희 시사객창 2부작으로 나갈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제적부에서 박순이라는 이름까지는 저희가 찾았고요. 그 박순이가 49번 보고서에 있는 코코순이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거기서 더 깊게는 들어가지 못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2부작에서도 텍사스 데디의 존재를 저희가 이제 언급은 했는데, 이 텍사스 데디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일본의 이제 구구 단체들과 정교하게 엮여서 왜곡의 이 전면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을 안 했었는데요. 사실 이번에는 이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사실 집중적으로 좀 저희들이 취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박원학 씨라는 사람, 사위가 됐는데 그분의 존재를 알게 됐고, 그 박원학 씨를 찾는 과정에서 박원학 씨의 아들인 박민용 씨를 찾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그 제적부에 있는 박순이라는 분이 실제로 이 49번 보고서의 코코순이일 가능성이 이제 이 주변 인물들을 만나면서 점점 그 가능성이 높아졌고, 결국은 이제 홍연이라는 박순이 할머니의 딸을 만나면서 저희가 이제 확진을 하게 된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새로 들어가게 된 거고요. 두 번째로 텍사스 데디는 저희 그 2부작에서 살짝만 언급이 됐었는데, 이제 이 사람을 사실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그게 좀 힘들었고요. 결국은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좀 아주 드라이하게 좀 담아보려고 인터뷰 구성으로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왜곡된 이 생각 그리고 이 잘못 알고 있는 이 정보들 이런 것들을 좀 이번에 충분히 좀 보여줬다고 생각이 돼서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좀 새롭게 저희가 추가된 내용들입니다. 네, 답변 들어봤습니다. 우리 황명주 박사님께는 좀 가장 고생스러우셨던 부분을 물어보셨었는데요. 네, 그 퍼즐 조각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영화의 퍼즐 조각을 다 맞추신 거는 이 감독님이시죠. 네, 저는 퍼즐 몇 개를 제공해 준 거에 불과하고 제가 처음 2018년도에는 이 기자님으로 만났는데 4년 뒤에 이 감독님으로 만나 뵈서 약간 낯설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또 측면이 있었구나 싶기도 했는데요. 그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사실 모든 부분이 힘들었다고 좀 약간 과장 보태자면 엄살을 피우자면 이게 위안 부분 문제가 아주 세계사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한일 간에뿐만 아니라 2차 대전 때 2차 대전이기 때문에 미국 저희가 쭉 보셨지만 미국 자료를 통해서 이걸 역으로 추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영국도 개입되고 독일도 나오고 하여간 뭐 중국도 나오고 거의 그 2차 대전의 참전국이 다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프랑스에서 그 베트남에서도 위안소가 나오고 뭐 이게 이러다 보니까 사실 어느 한 연구자의 힘으로는 아니 한 사람의 힘으로는 이 전체를 감당이 안 됩니다. 얘가 뭐 저도 아주 약간 맛보기만 한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다시 말해서 퍼즐은 혼자 힘으로 도저히 못 맞추고 저 혼자 당연히 못 맞추고 뭐 이 감독님도 사실 혼자 못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런 힘들이 모여서 작품이 구성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 그 20명의 명단 중에 딱 한 분만이 세부 주소가 나왔거든요. 마을까지. 그러니까 리단위 주소가 나온 분이 딱 코코순이 딱 한 분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냥 그 문자로 되어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건데 이분을 살아있는 현실에 살아있는 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조사와 입체적인 그 조사를 통해서 그 특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분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다면 이 주소가 다 또 일본어로 일본식 발음으로 된 한국 주소지 않습니까? 겐상남도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다 한국어로 바꿨을 때 어느 지명인가를 그것까지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웠던 게 코코 순이는 우리 한국 사람 이름에 많이 있으니까 여성 이름에 순이는 이름이 맞는데 코코가 도대체 성일 텐데 이게 뭘까? 이게 성일까 아니면 별명일까? 이게 뭘까? 예명일까? 뭐 아무리 추측을 해도 코코에 딱 맞는 한국 성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다른 그 여러 문서가 여러 버전이 좀 있는데 다른 버전에는 코케로 되어 있어요. KOKE로. 그러니까 코코나 코케, 강씨일까, 뭐 고씨일까, 뭐 온갖 그 다 해봐도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일단은 뒤져보자. 일단은 그 함양을 가서 그 주소가 나왔으니까 제적부를 싹 다 뒤지면은 영화 앞부분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야 죄송합니다. 그럼 빼고 하여가 그래서 그걸 실체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 이제 코코를 복쿠, 그러니까 박을 일본식 발음으로 복쿠라고 있지 않습니까? 복쿠, 그러니까 이 아까 언어 문제도 나왔지만 이게 통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마상 파파상이 이제 통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박씨를 박으로 안 하고 복쿠를 했을 거라고 그래요. 근데 듣는 사람은 일본어, 한국을 전혀 모르는 리세이기 때문에 이게 청각 언어랑 문자랑 다른 거죠. 문자를 알고 있으면 청각 언어가 대충 불러도 들리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으니까 코코로 들렸을 거다, 들릴 수 있었을 거다 이런 추정을 해가지고 박씨로 특정을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비슷한 박씨를 쭉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구분이 나왔고 이게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고민스러웠던 중에 하나가 니세이 그 신문관들인데요. 그 영화에도 좀 이렇게 내레이션으로 좀 나오기도 합니다만 되게 복잡한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세 상황도 그러했고 처인에서 대단히 복잡한 내면을 가진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정황상 이 사람들이 그 위안부들 어떤 심리 상태에서 어떤 각도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신문했을까가 대단히 저는 하여간 좀 궁금했는데 그거를 충분히 제가 이게 뭐 여러 가지 디아스포라의 문제, 뭐 민족주의의 문제, 국가주의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복합적인 내면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이 문서를 독해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이나영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본의 극우 역사 부정론이 언제부터 어떻게 퍼졌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긴 이야기가 있는데요. 물론 1980년대에 한국에서 뜻있는 여성 단체
그리고 여성들이 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부터 일본은 계속 부인해 왔습니다. 그 부인에 화가 나셔서 사실은 김학순 할머니께서 등장하신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1990년, 91년 요때쯤인데 우리가 그때는 성폭력 특별법도 없을 때입니다.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일부 여성계에서만 쓰이고 있었고 공식적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을 때죠. 그럴 때 용기를 내서 자신의 경험을 당당하게 이제 이런 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혔다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사실은 일본이 계속 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료들이 좀 발굴이 되고 또 피해자들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면서 일종의 이제 커밍아웃을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밀려서 일본이 이제 고노다마라는 걸 발표한 게 1993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때부터 사실 본격적인 역사 부정론이 확장이 됩니다. 교과서 문제도 이제 그 뒤에 불거지지만 사실상 일본 회의라고 해서 일본 정치인들이 위안부 문제를 공부하고 뭐 식민지 문제까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들 그들의 입장에서 있었고 거기 핵심적인 인물이 당시에 이제 정치인이었던 아직은 총리가 아니었던 아베였습니다. 아베 전 총리. 그리고 그때쯤에 난징 대학살 기린 소설 아이리스장의 소설이 그러니까 뭐 팩션이죠. 미국에서 나왔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난징 대학살 이런 문제를 감추고 싶었는데 감추어지지 않고 확산되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이제 일본은 조직적으로 대외 발신을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가장 큰 또 자극이 됐던 게 90년대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유엔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엔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다라고 하는 보고서 권고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본은 더 이제 이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죠. 거기에 또 하나의 키포인트가 2007년 미 하원 결의안이고요. 또 2011년 소녀상입니다. 피해자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일본 대사관 앞에 늙지도 죽지도 않는 당사자가 형상을 입고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끔찍하게 일본은 싫어합니다. 사실은 그게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2013년부터는 해외에 나가기 시작하죠. 미국의 글렌데이 소녀상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변곡점마다 일본은 체계적으로 일본 정부가 주도하고 또 돈을 투자해서 해외에 있는 활동가라고 하는 이제 시민들 그리고 이제 연구자들에게 돈이 들어가고 지원을 하기 시작해요. 엄청난 물량 공세가 시작됩니다. 이게 저는 이제 우리 오늘 영화에서 봤듯이 여러 가지 차원의 역사 부정론이 전 세계에 확장되는 배경이다. 그래서 아베가 사실은 그 꼭대기에 있다라고 하는 걸 적절히 잘 짚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서두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2018년에 너무 아쉽고 해서 사실 이제 그게 미련이 계속 남아 있고 그래서 이제 틈틈이 이거에 대한 취재는 계속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처음에는 책으로 쓸 생각으로 혼자 이제 취재를 하고 있던 차에 이게 우연히 이제 인연이 닿게 되고 소개를 받고 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배급사가 바뀌고 뭐 이런 과정을 지난한 과정을 거쳤는데요. 시사교육청에서 제가 1시간짜리 이제 다큐 프로그램은 몇 번 만들어봤고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기자들이 굉장히 출중하게 이런 다큐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고 그거를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제가 이걸 만들게 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그 운이 좋아서 이게 인연이 연결이 돼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답변 들어봤습니다. 그럼 어느덧 시간이 훌쩍 흘러서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세 분께 공통 질문을 드리고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분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고순위 영화가 이제 8월 25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떤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지, 네, 우리 이번엔 이나영 이사장님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봐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용산에 계신 분, 그리고 지금 2015 한일과 정부 간 합의라서 준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위정자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히 추천합니다. 예, 저는 당연히 모두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게 사실 코코순이라는 곡으로 출발해서 이제 박순이 할머니라는 게 좀 밝혀졌는데 결국 이름 없는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이름을 찾아주고 이름을 돌려주는 그런 맥락에서 그 위안부 할머님들이 꼭 돌아가신 분을 포함해서 꼭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등급이 12세, 15세가 됐는지는 전체 관련. 전체 관련가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관되게 저는 중고등학생들이 좀 많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